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올해로 시행 18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 공영자전거 제도의 도입이자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최고의 시정 성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 새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그 배경과 함께 누비자의 지속 가능성에 새로운 변곡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 나오셨고요. 누비자와 관련한 조례 발의와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전홍표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원시 공영자전거의 누비자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우려할 만한 정도의 수치입니까? 네, 지난 4월 22일 마산 YMCA 시민사업회가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활성화 방안 마련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누비자 이용률이 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누비자의 연간 이용률은 약 571만 건 정도 되었고요. 2019년도 자료는 약 490만 건 정도 됐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지난 5년간 약 80만 건 감소되었다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공공자전거 정책의 후퇴가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감소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예산 문제를 한번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누비자에 매년 책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누비자에 지용되는 지출 운영 비용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약 43.7억, 약 44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2019년도에는 5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예산을 보면 약 11억 원 정도 증가했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면 누비자를 이용해서 이용되는 수익금은 2015년도에 약 12.7억 원, 약 12억 7천만 원 정도 되었고요. 2019년도는 10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약 2.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비자의 운영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일단 누비자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서 2019년도에 전 국민적인 그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증가되었던 임금비의 증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누비자를 운영하는 기반적인 인프라, 옮기는 트럭도 좀 낡아서 그게 구매됐던 비용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약 11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자전거 이 누비자 같은 경우 사실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소 추세가 계속 나타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누비자 출발할 때 2008년 올해 어떤 시책이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까지 추진했던 자전거 생활화 누비자 운영이었거든요. 앞서 말했지만은 전 박완수 시장께서 최고의 어떤 시책이다 이렇게 칭찬을 주고요. 지휘관들도 전문직을 또 뽑았습니다. 자전거 생활이 이제 누비자와 같이 생활화되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굉장히 창원시에 대한 누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의 지역은 분지 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비자 활용이 나왔고요. 다만 누비자가 현재 지금 자꾸 이 이용자가 감소하는 이유 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노후화된 자전거, 또 형태도 아주 구식인 형태, 킥보다 좀 다른 형태. 두 번째는 구창원 지역에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 문제. 세 번째는 전동 킥보드의 확산입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전동 킥보드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시민 공영 자전거 누비자가 자꾸 운영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수익이 감소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그런 창원시의 이런 문제. 인근 도시에서는 그런 돈 자체가 굉장히 좀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의심을 가집니다. 감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 증가하는 총 금액을 따진다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돈은 누비자가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인정받게 된다면 그 돈은 결코 큰 수치가 아닙니다. 부산의 경우는
중공영제를 실시하고 나서 1년에 1,800원까지 이렇게 재정 보전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창원시도 이제 중공영제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중공영제를 실시하면 버스 위주의 교통수단이 되는데 이런 누비자가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우리 젊은이 또 10대, 20대가 생활형 자전거로 활용이 된다면 중공영제 부담은 굉장히 적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 교통수단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적 교통수단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큰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누비자 감소 이유로 언급하신 공유형 킥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이용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자전거 이용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 특히 창원시에도 많이 타고 있죠. 젊은이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는 그런 아주 새로운 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젊은이들의 세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 따라서 자전거도 킥보드 같이 좀 형태가 예쁜 그런 형태를 구상할 필요가 있고요. 킥보드가 지금 나왔는데 6월 달에 다시 이제 법이 개정됩니다. 예. 13세 이하가 지금은 탈 수 있지만은 법이 강화되면 그리고 특히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정거장에 항상 갖다 놔야 됩니다. 근데 킥보드는 아직 그런 주정차에 규제가 없습니다. 예. 아무데나 이렇게 떨치고 가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데 이렇게 좀 거치장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누비자가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많이 확산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해서 많이 탈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주고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 고령자들이 또 생활용으로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킥보드보다 조금 더 안 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누비자는 사용료가 굉장히 싸지거죠. 예. 킥보드는 굉장히 비쌉니다. 요금이 평일에 5분당 1,000원이고요. 그리고 심야에는 2,000원, 주말에는 1,500원 정도. 그리고 5분이 증가하면 1분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동 킥보드의 부담은 굉장히 커지고요. 누비자 이런 공영 자전거는 1,000원만 내면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네.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에서는 누비자의 소위 말하면 이용료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누비자의 정류장을 좀 더 많이 설치할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공원들에 그런 모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GPS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또 그리고 빌리기 쉽게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PM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만의 장점 또 특징을 강조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PM의 이용 고객은 젊은 이용 고객이 있다고 하면 이게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 폭이 높습니다. 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하게 되는데 자전거가 주는 장점은 아주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립심을 길러주는 교통수단, 예. 그리고 건강에 무엇보다 도움되는 교통수단, 그리고 도심지 내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속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예.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PM이 늘어난다고 해도 PM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가 는다고 해도 공용 자전거의 역할은 꼭 지켜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렇게 자전거가 이용이 편리하고 환경 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시민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창원시는 환경수도 창원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비자라는 시스템을 대중교통으로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PM이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 공용 자전거의 사용이 줄어들며 있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전거 장점을 부각시키고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1일 날 지구의 날을 기념을 해서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에코바이크 앱이라는 깔아놓고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 이용한 거리수만큼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걸 순위로 매겨서 잘 탄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잘 탄 그룹 집단에게는 또 큰 칭찬을 좀 해주는 이런 겁니다. 이래서 PM이 늘어나더라도 누비자의 장점, 자전거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서 창원시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호응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호응도는 잘 모르겠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창원, 강주, 대구, 대전 이런 12개의 시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가 참여했는데 이 중에서 창원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누비자를 지키고 싶은 욕망 그리고 예. 자전거 출퇴근에 대한 시설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빗대어 보면 올해도 아마 큰 호응과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챌린지나 행사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자전거 이용률을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어느 지역에도 이러한 그런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 지금 110만이 되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고요. 예. 또 아주 큰 목표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코로나 대응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 활성화. 예. 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집에서 요즘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또 새로운 공기와 그리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거다. 특히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또 그리고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면 상품도 요번에 많이 있고요. 예. 또 여러 시민들이 또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이것에 대한 그런 우수성을 또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상품도 실제 우선 3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누비전을 지급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경품 추첨도 하는데 예. 좀 더 상품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창원시 예산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고요. 예. 누비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히 누비자가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저희들이 인식해야만 되는데 창원시 제구로 볼 때 누비자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누비자를 처음에 저희 발전시키고 처음에 출범할 때 엄청난 많은 그 노력을 했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살려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옆에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나가서 더 좋은 그런 자전거 타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고요. 이제 경남도지사께서도 우리 메가시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불경이 하나 되는 그런 길목에 자전거를 타서 일순하는 그런 행사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불경이 아주 또 하나에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이 자전거 챌린지 대회를 하면 어느 정도 우수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540m 참가해서 10만 4,816km를 달려서 온실가스를 22,300 예. kg을 줄이고 나무는 3,381 그루 식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외국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자랑거리다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도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들 만나면 누비자는 어느 시도에도 따라 나갈 수 없는 아주 좋은 시책이다. 예. 이것을 확장하고 또 그리고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전동 킥보드와 누비자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거에 대체품이 아니라 사실 공생해야 할 지역의 교통수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비자가 지속이 가능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비자의 전기 자전거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소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하는 말처럼 네. 우리 밥상 위에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PM 퍼스널 모빌리티하고 그다음에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 상에 대중교통이나 한 상에 올려줘야 있을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비자를 당장 전기자전거로 다 교체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도기적인 형태로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구매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창원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은 층의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트렌드가 내가 정해진 목적지 터미널과 터미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터미널이 없는 누비자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최 교수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비자가 너무 획일적이고 밋밋한 디자인은 좀 재미없는 감성을 표현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조건, 청소년과 여성들이 타기에 좀 큰 사이즈의 자전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의 크기의 다양화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가 2023년에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SBRT라고 이게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트램 형식의 새로운 대중교통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것과 교통을 누비자가 환승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누비자를 바라보고 개선시키려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결제 시스템도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누비자의 결제 시스템이 좀 다양해진다면 이용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한 지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결제 시스템도 좀 더 선진화돼야 될 거고요. 첨단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누비자 재배치를 하는데 한 건당 평균 비용이 차량 감값 상각비를 포함해서 2,278원 예. 아주 고비용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하는데 좀 정확한 장소에 갖다 놓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이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는 본인이 갖다 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방치하지 말고 지금 전동 킥보드가 그런 것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지만 자전거는 전동 킥보드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배치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비 올 때를 위해서 예. 우리 비옷이 요즘은 거의 안 보이죠, 그죠? 외국에 가면 특히 일본에 같은 경우는 비옷이 아주 다양하게 색깔 있게 해서 아주 상가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자전거를 이렇게 충실히 타는 사람한테는 경품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비가 올 때도 타기 좋고요. 또 예쁜 빨간색, 노란색 또 보색 대비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꺼리는 것이 뭐냐면 안전의 문제입니다. 시민들 이용자의 45.5%가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창원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전거 이용하기에 대한 정책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보다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자체가 운영을 포기하고 민간업체에게 운영이 넘긴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경비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안산시, 고양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용 자전거 시스템에서 민간업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용권 1,000원, 그리고 연간 이용권 3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되는데요. 타 시자체의 경우에 보면 20분에 500원 정도 내고 기본 요금이 10분당 200원씩 올라가는 요금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액권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정액권을 끊으려고 하면 12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12만 원, 약 4배 정도의 경비 부담이 더 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유 자전거인 누비자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스테이션 문제, 그리고 요금 결제 방식의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전기자전거 도입 같은 시설을 개선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을 해야 시민들이 부담을 줄 수 있고 대중교통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교수, 전홍표 창원시 의원과 함께 창원시 공용자전거 누비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논제는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닌 모든 변화를 예견하고 적응하며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논의가 누비자 지속 가능성의 작은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이슈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